LG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정말 잘 나가는 LG 트윈스의 유일한 근심거리랄까? 이 필승조에 관한 재구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기분 좋은 소식부터 전하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게임의 타율이 무려 4할 오픈 오리 최원영, 명장 렌즈에 비춰봤더니 포스트 박혜민이 보인다. 네, 이 선수 구본혁 선수와 함께 너무너무 좋은 선수죠. 팀에서 박혜민과 가장 근접한 선수가 최원영이다. 2022년 6라운드에 57순위로 뽑힌 선수가 24년도에 1군 무대에 올랐고 57경기에서 타율 2할 7푼 1홈런 5타점에 출루율이 3할 4푼 1리다. 자, OPS는 0.74역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입급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출루율이에요. 출루율이 3할 4푼에서 3할 5푼을 찍었다. 이 선수 프로 선수의 공을 보는 능력을 타고났다. 잘 칠 수 있는 타자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타율 2할 7푼보다 타율이 2할 2푼이어도 출루율이 3할 4푼에서 3할 5푼이 된다. 그러면 그 선수는 나중에 분명히 좋은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은 무려 93경기에서 타율이 3할이 넘어요. 3할 1푼. 93경기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선수가 작년에 이 출루율 딱 보고 프로 선수들의 공이 이 정도 되고 나는 지금 첫 번째 경험하는데도 3할 4푼 1린 거예요. 출루율이.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올 시즌에는 훨씬 더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타율이 3할 1푼이 된 거고 최근 10경기를 좁히면 타율이 무려 4할 5푼 5리다. 자, 최원영은 발이 빠른 장점인 선수예요. 정말 좋죠. 대주자나 대수비로 남았지만 지난해부터 1군에서 기회를 받았다. 네, 이렇게 감독님이 최원영에게 중견수로 기회를 주는 이유는 나중에 신민재가 안 되리라는 법이 없다. 제 생각에는 신민재 선수보다 훨씬 빠르게 적응을 할 건데 LG의 이제 주전 라인업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지금 자리가 없을 뿐인 거죠. 네, 타팀 가면 주전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2년 정도 하다 보면 정수빈, 신민재, 민병현처럼 자리 잡을 수 있다. 특히 넓은 수비 범위와 주력이 최원영의 감정으로 뽑은 염 감독은 우리 팀에서 박혜민과 가장 근접한 선수다. 몸 근육이 부드럽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2군에서 김현종이나 또 다른 선수가 크게 되면 서로 경쟁을 붙인다. 이 건강한 경쟁이 강팀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큰 운영법인데 이거를 염갈량 감독님께서는 계속 해주고 있다. 2, 3년 꾸준히 기회를 주면 성장시키면 성공할 확률이 높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백업 자원마저 주정급 활약을 한다. 네, 제가 리뷰에서 항상 강조하던 LG는 9번역 이렇게 선수들이 계속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네. 자, 그리고 참치에 제철 왔나요? 가을 참치 왔나요? 이틀 연속 우치가 됐을 때 제가 그 우천 취소가 분명히 박동원, 김현수, 오지환 선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송승기 선수도 마찬가지고 주간 타율이 4할이 됐죠. 자, 박동원 선수가 일주일을 마치면서 4경기 연속, 4경기 연속 안타, 주간 타율 4할을 기록했다. 안타 6개 가운데 장타가 4개인데 사실 하나도 펜스로 갔습니다. 하나도 펜스 앞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장타가 5개, 극적인 홈런도 있었죠. 그러면서 도루를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제철 참치다. 파닥파닥 뛴다. 도루까지 할 정도로 이런 느낌. 자,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후반기에 타율이 1할 9푼 1리로 규정 타석을 채운 타자 55명 가운데 최하위다. 그래서 포수 이제 이주원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도 했는데 이주원 선수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도루 저지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1위를 하고 있고 이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주원 선수를 좀 이제 많이 써야 된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슬라이딩도 하고 이제 제철 참치라는 얘기죠. 도루도 하고 난리가 났다 이거죠. 시즌 4후. 네. 어쨌든 그렇다. 시즌 최다 도루 신기록을 세울 만큼 지금 제철 참치다. 이런 느낌. 자, 그다음에 애지중지 158kg 1라운드 신인 이제 FA와 동급이다. 너는 확실한 필승조야. 사실 이게 개막하기 전부터 마무리를 김영우로 할까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그만큼 기가 막힌 구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물론 이제 하위 타선에 붙였지만 타이트한 상황에서 영우가 두 게임을 해냈다 이런 이야기. 뭐 직구로, 커터로, 최근에 이 커터 슬라이더가 되게 좋죠. 직구로 이렇게 굉장히 좋다. 자, 우승 선물이 김영우다. 진짜 전형적인 잘 되는 집안이죠. 우승 선물이 1라운드 10순위 신인 드래프트, 고교시설, 156kg의 강속구. 그러면서 평균 자책점이 무려 올해 신인이 2.3이다.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 후반기 들어서 점점 안정적이다. 드디어 프로 무대에 적응을 했다는 거죠. 최고 158kg의 강속구를 던지며 평균 자책점이 1.04다. 8.2이닝을 던져서 단 1실점. 후반기 WHIP가 1.04다. 볼넷을 별로 안 주고 있죠. 드디어 감을 잡은 거죠. 이제 제구가 막 날리고 이런 건 없으니까. 너는 확실한 승리조다. 내 구위로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볼, 3볼 1스트라이크에 150kg 던지면 뭐하냐. 가운데 오면 다친다. 이런 거죠. 제구가 잡혔다. 그래서 김영우를 홀드 1위 김진성, 52억 FA 장현식과 동급에 놓고 기용할 생각이다. 순서를 동급으로 놓고 써볼 거다. 네, 넣었다가 안 좋으면 살짝 내렸다가 염감독이 이제 염갈량 작전으로 키우겠다 이거죠. 7, 8에 박빙에 기용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추격조로 다시 성공 체험을 시킨다. 네, 신인 선수들은 성공 체험을. 자, 드디어 오늘의 메인 이야기죠. LG 52억 필승조 8월 ERA 11.25 폭등, 1이닝 소화 단 한 차례. 어차피 써야 할 선수 염갈량 믿음 언제까지? 자, 8월 들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뭐 그렇습니다. 4년 52억 원 전액 보장이라는 파격 조건, 임창규 선수의 50억 FA가 생각나죠. 무려 24억이 보장받지 못했죠. 옵션이 24억이었는데 이제 더 비싼 전액 보장. 자, 10경기 홀드 뭐 어쨌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필승조 김진성과 마무리 유영찬 카드를 일찍 꺼냈다. 이런 게 이제 LG 팬들의 불만인 거죠. 장현식 선수가 못하면 뒤에 선수들이 이제 피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8월 뭐 어쨌든 시즌 자책점도 3점대. 그래서 감독님이 유영찬을 빼놓고는 다들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한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그 믿음직한 유영찬 선수에게 먼저 분석을 해보면 마무리에 적합하다. 왜냐? 자, 마무리에 적합한 투수들은 기본적으로 9이닝당 삼진율이 최소한 9개는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닝당 최소 1개는 삼진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 네. WHIP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1.09. 유일한 불안 요소가 볼넷이 2점대면 좋은데 볼넷이 4개인데 마구 슬라이더를 앞세워서 유영찬 선수가 우타자들은 그냥 뭐 전부 다 아웃시키고 있죠. 자, 김진선 선수는 뭐가 좋으냐? 일단 최근 NC에서 LG로 넘어와서 이 고생해준 이 부분에 대한 박수를 먼저. 정말 고맙다. 김진선 선수. 킹진성이다. 갓진성이다. 자, 9이닝단 삼진율은 7.9개로 좀 낮기는 해요. 그러나 뭐 9에 가깝고 볼넷이 좀 적어요. 3.2. 2점대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9위가 너무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살살 꼬시다 보니까 이렇게 볼넷이 좀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 WHIP가 1.12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나 좋죠. WHIP는 지금 유영찬 선수와 크게 차이가 없다. 구원 투수 필승조의 전제 조건은 무조건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맥시멈 1.2까지입니다.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1.2가 넘어가면은 이거는 필승조를 쓰면 안 돼요. 왜냐? 변수가 너무 많아요. 타자를 많이 루상에 내보내니까. 그래서 방어율, 자책점보다 중요한 거는 WHIP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문제의 장현식 선수가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무려 1.56이라는 거예요. 무려. 삼진도 7.4개, 볼넷은 3.1개. 자, 그런데 이 선수가 작년에 무려 75와 3분의 1이닝을 던졌어요. 이 여파가 올해 나타나고 있다. 왜냐? 75와 3분의 1이닝 플러스 한국 시리즈에서도 던졌죠. 그러니까 이닝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 여파가 올 시즌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할 게 WHIP가요. 요 작년을 빼고는 올해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선수다. 9이닝당 삼진율도 7.4개인데 작년을 제외하면 원래 이 정도 선수다. 그러니까 뭐냐? 작년이 커리어 하이다 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FA를 샀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너무 미워하지 마셔라. 이 선수 이닝을 그래도 40이닝을 먹어준 것 자체가 LG 불펜에 큰 역할을 했다. 다만 필승조로 쓰기에 좀 부적합하고 그리고 돈도 좀 비싸니까 그럴 수 있지만 LG 트윈스에게는 정말 필요한 투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투자 금액 대비 굉장히 아깝죠. 자, 우리 김영우 선수는 평균 자책점이 2.3이에요. 전반기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기록에도 봤지만 9이닝당 삼진율이 9개고 후반기는 난리 났죠 지금. 볼넷이 많았는데 이 볼넷도 이제 좋아졌다. 그러니까 920. 그러니까 사실 불펜 투수의 첫 번째 동목은 920 투수죠. 후반기에 타자들 지쳤을 때 빠른 직구로 윽박 지르는 이게 이제 920 투수의 덕목인데 김영우 선수는 제가 뭐 한참 전부터 필승조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렇다는 얘기. 자, 그리고 LG 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이정용 선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예전에 정말 좋았어요. 예전에 2020년도와 2021년도에 9이닝당 삼진율이 9.6개, 8.7개로 정말 최고였죠. 특히나 이 이정현 선수의 이 직구, 돌직구, 어마어마한 구위는 LG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2022년부터 삼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6.1개, 5.2개, 5.5개. 그나마 9위는 그러니까 제구력이 좋아서 볼넷을 많이 주진 않아요. 하지만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1.3이고 자책점이 5.49죠.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걸 보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분석이 되겠죠. 자, 일단 유영찬 선수가 루킹 스트라이크와 헛스윙 스트라이크가 35.9%나 돼요. 초구 스트라이크도 67.6%로 아주 좋고요. 자, 그것을 특히나 이 선수의 구종가치 포심은 좀 낮아요. 0.5로. 그런데 슬라이더가 8.3으로 마구다. 그러니까 확실한 뭐를 갖고 있다? 결정구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포크볼 역시 준수하다. 이해되시나요? 우타자는 슬라이더로, 좌타자는 포크볼로. 그리고 포심조차도 구종가치가 낮지만 150이 나오죠. 자, 그런데 장현식 선수의 헛스윙률이 유영찬 선수의 35.9에 비해서 너무너무 낮아요. 27.4밖에 안 된다. 이 루킹이나 헛스윙 삼진 합친 게. 그리고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이 57.5밖에 안 된다. 유영찬 선수는 67.6%인데 그리고 이 구종가치 포심이 난리가 났다. 마이너스 5점이다. 이게 작년에 많이 던져서 아마 구위 자체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리고 이 슬라이더는 그나마 구종가치가 좋은데 그래서 슬라이더가 기가 막히게 잘 떨어지는 날은 장현식 선수가 잘 막은 거고 포크볼의 구종가치도 좀 낮죠.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어요. 작년이 고점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록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작년이 고점이었고 예년과 비슷하다. 물론 슬라이더는 더 좋아졌다. 직구가 좀 낮아졌다. 많이 던졌으니까 작년에 포크볼도 조금 이제 직구와 같은 그래서 오히려 슬라이더는 좋아졌다는 겁니다. 요 작년을 제외하면요. 자, 킹진성 선수, 김징선 선수는 그래도 루킹과 헛스윙을 합친 게 30.3%, 30%를 넘죠. 그리고 이제 초구 스트라이크도 60%가 넘으며 포심의 구종 가치가 6.4인데 포크볼조차 13.6이니까 슬라이더가 안 좋지만 두 개의 확실한
결정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만루 상황에 나와서, 그리고 앞선 투수들이 주자를 놔두고 가도 승계 주자를 다 막아버리는 과연 킹진성이다라고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자, 김영우 선수는 아직은 요게 29.2%인데 뛰어난 직구에 비해서 아직은 변화구가 좀 연그러지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신 가치도 훨씬 높아야 되는데 3.5예요. 자, 그리고 구종 가치들이 지금 되게 좋아요. 커브도 슬라이더도 포크볼도 다 플러스라는 거는 이 선수가 4개의 구종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포피치라는 거죠. 이제 겨우 1년밖에 안 된 선수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좀 폼, 쿠세라고 하죠. 그런 게 좀 읽히지 않았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자, 이정용 선수는 26.9%예요. 루킹과 헛스윙이. 그리고 이 선수 왜 LG 팬분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는지. 자, 포심의 구종 가치가 20년도에 9.8, 21년도에 무려 21.2, 22년도에 9.0, 23년도에 16.3으로 그야말로 돌직구 그 자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1.6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선수 9위만 회복되면은 우리 팀의 필승조야, 우리 팀의 최고의 선수야 라고 말씀을, 그리고 이제 기대하고 있지만 올해는 좋지 않다. 그래서 필승조 오래 쓰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대신 장점이 있습니다. 연차가 거듭하다 보니 오히려 커브와 슬라이더가 좀 자기 구종이 됐다. 포크볼은 좀 안 좋지만 이제 포크볼은 직구와 좀 같이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실 슬라이더도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커브와 슬라이더는 예년에 비해서 좋아지고 있다. 요게 이제 장점으로 작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김영우를 후반기에 필승조로 써야 된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포스트 시즌에서 김영우를 반드시 필승조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한국 시리즈예요. 한국 시리즈에 갔어요. 변수를 만들면 안 돼요. 주자를 내보내면 안 돼요. 김진성 선수, 유영찬 선수보다도 저는 김영우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 일을 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선수의 직구 구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가을 야구 가기 전까지 휴식 기간이 있죠. 그럼 이 선수 분명히 구위를 회복해서 나타낼 거예요. 156, 158 던질 거예요. 거기에 슬라이더가 꽂히면 타자들 칠 수가 없습니다. 자, 김진성 선수, 유영찬 선수, 김영우 선수가 저는 필승조고요. 저는 김진성 선수를 아껴줘야 하기 때문에 7회가 김진성, 8회가 김영우라고 생각해요. 왜냐? 김영우 선수가 만약에 주자를 내보내면은 김진성 선수 지금 안 그래도 이닝 많이 던졌거든요. 또 많은 이닝을 던져야 돼. 그래서 안 된다. 아니면 김영우 선수가 나왔어요. 그럼 김진성 선수가 뭐 예를 들어서 김영우 선수가 주자가 한두 명을 내보냈어요. 그러면 그냥 김진성 선수는 딱 고이닝만, 그러니까 멀티 이닝 말고 딱 뭐 0.1이닝, 0.2이닝만 요렇게 쓰시면 이게 둘이 순서 바꿔도 된다. 유영찬 선수는 이제 멀티가 가능하고 최근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싱싱하니까 김영우 선수가 만약에 주자를 내보내더라도 9회에 좀 8회에 나와서 한동안 좀 책임져 줘라. 네, 요거는 유영찬 선수한테 조금 이제 짐을 주는 거긴 하지만 원래 그게 베테랑들이 할 역할인 거죠.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는 송승기까지 추가하게 된다면, 송승기 선수까지. 송승기 선수는 올 시즌 풀타임 1년 차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 큰 무대에서 선발을 맡기는 건 전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 손주영 선수도 있고 임창규 선수도 있고 물론 치리노스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송승기 선수에게 너무 큰 짐을 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송승기 선수가 너무 아깝고 LG의 좌완 불펜이 없죠. 그러면 송승기 선수가 좌완 불펜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한국 시리즈 포스트 시즌에서는 송승기가 불펜으로 가면 이 4명의 필승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4명의 필승조. 그러면 LG 입장에서는 가장 좋다라는 게 제 결론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LG 불펜 운영이 궁금하신다면은 저 앞선 영상에 굉장히 LG 불펜에 대해서도 기록을 제가 다 써놨거든요. 여기는 이제 기록보다는 필승조에 관한 얘기만 했습니다. 자, 어쨌든 또 영상 열심히 준비했는데 재밌게 보시기를 바라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라이브와 입중계 때, 너무나 기다리는 토러스트 입중계 때, 그리고 내일 뭐 12시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